이번 강의에서는 해저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 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북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때 카트 클래스를 보시면 북 클래스, 북 타입의 참조 변수 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했을 때 그 인스턴스는 책 인스턴스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해저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의 카트는 어떤 책을 가질 수 있다라는 해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해저 관계에서는 상속을 사용하면 안 되고, 이 카트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 중에 하나로 북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하면 이것은 카트가 북을 가지는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 타입의 배열도 있죠. 그러면 카트는 책 여러 권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트와 북 타입은 서로 해저 관계다. 이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카트 클래스 안에 책이라는 책 타입의 인스턴스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북 타입의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해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트는 또 카트의 소유자도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유저 타입의 참조 변수를 또 선언을 해두시면 카트는 유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트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리고 또 유저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해당 카트에 카트.owner 해서 방금 생성했던 유저 인스턴스를 담게 되면 그 유저 인스턴스가 이 카트에 저장이 되게 되기 때문에 카트와 유저가 해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북 타입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고 타이틀과 어서와 프라이스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책을 한 권 더 생성을 해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카트를 생성을 하고 카트에 있는 putbook이라는 메소드에 아까 생성해뒀던 인스턴스 b1을 아규먼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트에 있는 putbook 메소드를 보면 b1을 받기 위해서는 그 b1 인스턴스와 같은 타입의 참조 변수를 여기에서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book2의 book은 b1과 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이 b1이 book2 타입이기 때문에 book2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book과 b1은 서로 다른 변수지만 b1 안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book이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book을 이용해서 아까 b1 인스턴스 안에 있는 속성들을 다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call by reference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book 참조 변수에 아까 넘겨받았던 b1 인스턴스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this.book, 그러니까 현재 이 putbook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을 했던 이 카트 인스턴스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book에다가 방금 넘어온 b1을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카트 인스턴스는 이 b1이라는 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트 인스턴스에 있는 이 book, 해당 인스턴스에 이 넘어온 b1이 저장이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카트.print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아규먼트로 b1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지금 인스턴스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print 메소드는 일반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스 메소드,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스태틱 메소드인 print 메소드에 아규먼트로 b1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print 메소드로 가서 넘어온 b1을 book2 타입의 참조 변수 book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book2의 book은 b1이 되겠죠. 그래서 소형 카트를 출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형 카트를 출력을 하고 넘어온 b1이 담겨있는 book을 이용해서 book.print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book 클래스에 있는 print 메소드로 와서 이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해당 print 메소드는 book으로 호출했죠. book에는 b1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b1 인스턴스에 대한 타이틀, 어서, 프라이스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print 메소드를 호출을 했을 때는 소형 카트를 출력하고 넘어온 b1 인스턴스에 대한 print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당 책에 대한 정보들을 출력을 하는 그런 메소드, 카트에 있는 프린트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해저 관계를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북에 대한 내용을 카트에 있는 이 참조 변수 북을 이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북 참조 변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북 인스턴스가 아니라 책에 대한 타이틀, 프라이스, 어서를 스트링 타이틀, 스트링 어서, 인트 프라이스를 여기다가 적는다면 만약에 북에 대한
어떤 내용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북 클래스만 바꾸면 안 되고 또 카트에 있는 북에 관련된 변수들을 또 다 바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트 클래스에는 카트에 대한 내용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북 클래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북 클래스에 담겨 있기 때문에 카트는 북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담을 수 있게끔 참조 변수만 선언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굳이 북에 관련된 변수들을 카트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북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 카트에 있는 북에 대한 내용을 또 바꿔야 되고 또 북 클래스에 있는 내용도 바꿔야 되니까 바꿔야 될 같은 내용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은 실수할 확률도 높고 해야 될 작업량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지향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그 카트가 만약에 책에 관련된 변수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책 클래스를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책 인스턴스를 담을 수 있는 참조 변수만 이렇게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훨씬 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됐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굳이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왜 인스턴스 메소드가 아닌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었냐 하면은 꼭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스태틱 메소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하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카트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로 호출했다면 프린트 변수에서 사용될 인스턴스 변수들은 지금 이 프린트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클래스로 호출했기 때문에 프린트 이 메소드에서는 어떤 인스턴스 변수들을 사용을 하면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인지를 알 수가 없죠.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를 여기서 적어야 되는데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 메소드에서는 어떤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클래스 메소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스태틱 메소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사용해야 될 인스턴스나 변수들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는 카트 인스턴스를 통해서 인스턴스 메소드 putBooks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 b1과 b2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putBooks 메소드를 보면 지금 가변 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books는 b1, b2 뿐만 아니라 B3, B4, B5 북 타입의 인스턴스 여러 개를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가변 인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몇 개의 파라미터가 넘어올지 알 수 없을 때 가변 인자로 사용을 해놓으면 하나도 안 넘어와도 상관이 없고 또 여러 개가 넘어와도 이걸 배열처럼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개를 넘기고 있지만 3개를 넘기든 안 넘기든 10개를 넘기든 상관없이 모두 다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B1, B2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 books라는 배열에는 0번에는 B1이 들어가 있고 1번에는 B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oks의 주소를 this.books에 저장을 했습니다. 이 this는 뭐죠? 지금 this는 이 카트 인스턴스, 해당 인스턴스에 대한 이 books 배열에 지금 넘어온 이 books라는 배열을 저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당 카트 인스턴스에 있는 북스 배열에는 결국 B1과 B2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번에 또 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메소드인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드의 아규먼트로 카트 인스턴스에 있는 북스 배열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린트 메소드로 가보면 프린트 메소드가 지금 오버로딩이 되어 있죠. 하나는 파라미터가 북 타입의 참조 변수 하나만 선언이 되어 있고 하나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는 북 타입의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개수는 같지만 서로 지금 타입이 하나는 북 타입이고 하나는 북 타입의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메소드 오버로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카트 인스턴스에 저장되어 있던 북스 배열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 배열을 받았습니다. 이 북스 파라미터로 받고 그 다음에 대형 카트를 출력한 다음에 해당 배열이 널과 같지 않다면, 그러니까 배열이 생성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참조하고 있는 게 없다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널과 같지 않다면이란 말은 북스의 배열이 존재한다면, 생성이 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books.length라고 하면 아까 배열에 B1, B2 두 개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length는 2일 겁니다. 그래서 0, 1 두 번이 반복해서 실행이 되고 books의 i 0번에 프린트를 호출하고 1번에 프린트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B1.print, B2.print와 같죠. 그러면 B1으로 프린트를 호출했을 때는 B1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 title, author, price가 출력이 될 것이고 books의 1번이 됐을 때는 B2에 있는 title, author, price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해당 카트 안에 있는 책들을 다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이때도 만약에 우리가 해저 관계를 쓰지 않았다면 책에 대한 타이틀, 배열, 어서 배열, 프라이스 배열 다 따로 또 관리를 해야 됐겠죠. 하지만 우리는 북 타입의 배열, 북 배열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배열을 지금 해저 관계로 선언을 해뒀기 때문에 굳이 변수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북 타입으로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객체 지향 중에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유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또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둘리를 저장하고 에이지에는 2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생성된 인스턴스를 아까 생성했던 장바구니 카트 인스턴스에 있는 오너라는 변수에 유저 인스턴스를 저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카트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아까 생성했던 카트 하나의 주인을 방금 생성한 이 유저 인스턴스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카트 클래스에 또 유저에 관련된 변수들을 이것저것 또 선언하거나 할 필요 없이 유저 인스턴스만 저장을 해두면 그 유저 인스턴스에 있는 변수나 메소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유저 인스턴스 하나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저 관계를 썼을 때 훨씬 코드 분석하기도 편하고 유지 보수에도 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카트의 소유주를 방금 생성한 유저로 설정을 하고 이번에는 또 카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프린트 카트 인포라는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규먼트로 이 카트 인스턴스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스태틱 메소드는, 그러니까 클래스 메소드는 내부에서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규먼트로 보통 어떤 인스턴스나 변수들을 넘겨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트 인스턴스를 넘겨주면 프린트 카트 인포 메소드에서는 해당 카트 인스턴스에 대한 오너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트.오너는 아까 카트.오너의 유저를 저장을 했었죠. 그러면 카트에 있는 유저 타입의 인스턴스 변수 오너에는 해당 유저가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트.오너 그러면 이 유저가 되는 거죠. 그 해당 유저 인스턴스에 있는 네임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카트.오너.name이라고 하면은 둘리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둘리입니다. 카트의 주인은 둘리입니다. 라고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서로 해저 관계가 될 경우에는 그 해당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또 A라는 클래스에 또 다시 다 적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A 클래스와 B 클래스의 관계가 있을 때는 A 클래스에 B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된다. 그래서 A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인스턴스를 통해서 B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에 B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다시 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해저 관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코드를 간편하게 관리하고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저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됐는지를 아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슈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